이 책의 저자 호사카 유지 교수는 1956년 일본 도쿄에서 태어나 도쿄대를 졸업, 고려대에서 유학하고 현재는 세종대학교 교수 및 독도연구소 소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작년 한국과 일본에서 출간되어 커다란 논란과 반향을 일으킨 이용훈 편저의 반일 종족주의를 읽고 호사카 유지 교수가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했을지 책을 읽는 내내 공감이 됐습니다. 일본인으로 태어나서 일본이 저지른 일들에 대해서 반성하며 일본의 극우주의자들과 싸우는 일본 사람 입장에서 물론 지금은 한국으로 국적을 바꾸어 한국인이지만 한국의 최고 석학이라고 일컬어지는 사람들의 황당한 주장을 들었을 때 얼마나 화가 났을까요? 더군다나 그 사람들의 주장과 논리가 일본의 극우주의자들이 내세우는 억지 논리와 대부분 일치하는 것을 보고 그냥 두고 볼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호사카 유지 교수는 반일 종족주의에서 주장하는 강제징용 문제, 위안부 문제, 독도 영유권 문제 세 가지 이슈를 주로 하여 본인의 연구 내용 그리고 역사적인 사료를 바탕으로 하나하나 상세히 논증합니다. 또한 이용훈 교수의 논점에 대해 그 오류를 지적하고 왜 이와 같은 억지 논리로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는가를 상세히 설명해 줍니다. 특히 호사카 교수는 이들의 논리가 헤이트 스피치를 주도하고 일본의 교과서 개정을 주도한 일본 극우 세력들의 논리와 정확하게 일치한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증명합니다. 호사카 교수는 가장 먼저 이용훈 교수, 주익종 교수 외 이 책의 저자들을 신친일파로 규정합니다. 그 이유로 그들의 주장이 전혀 새로울 게 없는 일본 극우의 논리에 자신들의 생각을 덧입힌 것에 불과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일본에서도 1993년 고노 다마 및 1995년 무라야마 다마를 통해서 일제의 침략 전쟁과 전쟁 위안부 동원에 대해 인정하였습니다. 이때 일본 우익이 탄생했으며 전쟁을 반성하는 고노, 무라야마 다마를 주도한 이들 세력에 대항하기 위해 탄생하였습니다. 즉 고노 다마, 무라야마 다마를 무력화하기 위해서 시작되었으며 이들은 일본의 침략 전쟁을 부인하는 자유주의 사관, 즉 일본의 전쟁은 침략 전쟁이 아니라 아시아를 백인의 지배하에서 해방시키기 위한 해방전쟁이었다고 주장합니다. 이들은 이를 위해서 위안부 강제동원, 난징 대학살 등 일본군의 범죄를 부정하는 등 극우적인 사상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주장한 논리가 반일 종족주의에 고스란히 반영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용훈 교수는 반일 종족주의로 인해 한국의 거짓말 문화가 만연해 있다고 주장하지만 사실은 그의 거짓말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사상과 논리에 빠지게 만드는 게 아닌가 하고 저자는 반문합니다. 마치 사탄이 하와를 유혹하면서 하나도 틀리지 않았지만 고묘하게 포장된 거짓말로 인류를 죄악에 빠뜨리는 것과 같은 사실을 고묘하게 포장하고 뒤틀어 엉뚱한 주장을 하고 있는 이용훈 교수 및 그 책의 저자들을 통해 얼마나 많은 한국, 일본 사람들이 잘못된 생각을 머리에 품고 잘못된 인생을 살아갈지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1997년 강제 동원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잘못되었다는 이용훈 교수의 주장은 그야말로 거짓말의 백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는 과연 판결문을 읽어보기나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용훈 교수는 이 판결이 미수금과 미지불금에 대한 판결이라고 주장하고 이는 민사재판에서 논의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얘기하지만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판결문을 한번 읽어보면 누구나 알 수 있습니다. 판결문에는 이 판결은 강제 동원된 피해자의 일본 기업에 대한 위자료 청구권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두어야 한다고 명확히 진술합니다. 즉 미수금, 미지급금에 대한 판결이 아니라는 말이죠. 이 정도 이해도 없이 억지 주장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놀랍습니다. 이는 이용훈 외의 저자들이 의도적으로 사실을 왜곡하고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강제징용 문제에 대해서는 철저히 강제 연행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일본에 갔다고 주장합니다. 이는 수많은 역사적 시료에 부합되지 않는 주장이며 심지어 무라야마 총리의 담화문에서도 강제 동원을 인정하고 있음에도 이들은 일본 극우의 주장을 그대로 차용해 강제 동원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동 현장에서 일본인과 차별이 없었다고 주장합니다. 이 논점에 대해 먼저 이해해야 하는 부분은 탄광 노동자들의 대다수가 죄수 노동자였다는 것입니다. 즉 일반 노동자들이 기표하는 일이기 때문에 죄수들을 강제로 동원해서 탄광 노동자를 충당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강제 연행 노동자들은 일본인 죄수와 같은 취급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한국인 강제 노동자들은 노동 강도, 노동 위험도, 급여의 지급 액수 및 방법 등 철저히 차별을 받았다는 수많은 시료가 넘쳐남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억지 주장을 펼치고 있다는 것이죠.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도 세 가지 억지 논리로 위안부 할머니들을 모욕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강제적이고 기만적으로 모집하여 억지로 끌고 가서 처참한 일을 강제했던 사실을 왜곡하기 위해서 첫째, 위안부는 기존의 성매매 관습에 기인한다. 즉 조선시대의 공창과 다름없다. 둘째, 가난한 집안의 여아들이 가장에 의해서 팔려나가던 관습과 다름없다. 셋째, 업자들의 감언이설에 속았을 뿐 일본의 강제적인 동원은 없었다. 위안부 강제 동원 역시 미군의 포로신문 보고서 등 수많은 역사적인 시료로서 증명이 되었고 일본의 고노다마에서도 명확하게 인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묘한 억지 논리와 자료 왜곡을 통해서 일본 극우의 논리를 억지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문옥주 씨의 증언집에 대해서도 그 실체와 진실을 외면하고 그 중에 일부분을 발췌하여 사용함으로써 문옥주 씨와 수많은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모욕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가장 많은 내용을 할애하여 반일 종족주의의 신친일파 일당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독도 문제에 대해서도 이용훈 교수는 관련 사료의 내용 파악 및 사실관계도 파악하지 못한 채 독도가 역사적으로 한국의 고유 영토임을 증명하기 위해 국제적으로 제시할 증거가 하나도 존재하지 않는다 라고 억지 주장합니다. 호사카 교수는 독도 연구소 소장답게 수많은 역사적 시료를 나열하며 수많은 증거 자료들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일제시대를 통해서 한국이 발전했다는 이들의 억지 주장 역시 을사늑약을 근거로 한 일제의 한국 식민지배 역사 자체가 기만이며 원천무효라고 설명합니다. 아직도 우리나라의 이용훈 교수와 같은 신친일파들이 공공연하게 억지 주장을 펼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대한민국의 해방이 반세기를 훨씬 지났음에도 친일의 적폐가 여전히 주류 사회의 압류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민주주의이기 때문에 누구나 자신의 신념을 주장하고 설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상적인 일본 사람도 받아들이기 힘든 아주 이상하고 기괴한 일본 극우의 군국주의 사관과 논리가 일본도 아닌 한국에서 만연하고 있다는 사실이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또 일본어로 번역된 이 책을 읽고 있을 수많은 보통 일본 사람들에게조차 이와 같은 잘못된 사상이 전파된다는 게 두렵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호사카 유지 교수의 신친일파는 꼭 필요한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늦은 감이 있지만 이 책이 널리 읽혀져서 반일 종족주의에 왜곡된 일본 극우 역사관이 사람들 속에서 지워지기를 소망해 봅니다. 세상의 모든 이야기 JPD였습니다. 감사합니다.